안녕하십니까. 저희는 4조고요. 4조의 박건욱, 박서준, 김기현, 이재민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가 찾은 5차로는 용화서 20페이지에 있는 이상기체 상수 방정식을 이용해서 질량 변화를 측정하고 그 질량 변화 값과 대기압, 플라스틱 부피를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분자량을 구하는 실험인데, 여기서 저희는 5차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를 줄일 수 있는 실험을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오류의 원인으로는 방정식에서는 이상기체를 가정하고 방정식이 표현되어 있는데, 실험에는 실제 기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상기체 가정에 기차 분들 자체가 크기가 없고 서로 인력과 충력이 없으며 완전 탄소 운동을 한다는 가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오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체 사용 시에는 대기압과 수증기압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온 저하의 환경을 조정해야 되고,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는 힘들 거라 생각해서 오차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고안한 실험은 그레이머 확산 법칙과 플랜저 오름을 이용한 실험이 있습니다. 먼저 그레이머 확산 법칙을 이용한 실험은 매우 높은 압력에서만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차를 줄일 수 있고 기준 물질이 필요하고 높은 정밀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렌저 오름의 실험은 클렌저 오름을 이용할 용매가 필요하고 이는 고체와 액체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엄 확산 법칙에 비해서 간단한 실험을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인 그레이엄 확산 법칙은 기체 분자들의 이동 속도를 구하면 이를 이용해서 분자량의 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물질의 분자량을 알고 있다면 다른 물질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러한 그레이엄 법칙을 이용하여 실험하였습니다. 먼저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을 이용해서 실험하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이 에탄올과 아세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 플라스크, 풍선, 고무줄, 그리고 산바리와 알코올 램프, 그리고 자를 준비하였는데요. 먼저 두 에탄올, 아세톤을 각각 일정한 퍼센트로 다른 용액의 양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를 사용하여서 일정한 길이인 1cm만큼 풍선에 표시하고 그 풍선을 플라스크에 꼽아서 폐쇄시키고 그리고 고무줄로 연결합니다. 마찬가지의 과정을 다른 용액에서도 수행합니다. 그 후에 물을 중탕으로 가열한 후 가열이 끝난 후의 길이를 측정하여 비교합니다. 여기서 에탄올을 물 중탕하는 이유는 에탄올은 발화점이 낮아서 불이 붙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기 같은 것에 불이 붙기 쉽습니다. 그것은 인화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또한 온도 변화를 서서히 주어서 관찰하기 위해서 물중탕을 합니다. 그리고 물이 끓는 점이 에탄올보다 높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물중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에탄올과 아세톤을 기화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화는 액체 상태의 물질이 기체 상태로 바뀌는 현상을 기화라고 합니다. 이제 기화에는 증발 끓음이 있는데, 증발 끓음 모두 다 이 실험에서는 일어납니다. 이렇게 에탄올 아세톤이 기화를 하게 되면 풍선이 부풀게 되고, 이제 풍선의 상상력과 그리고 내부 기체의 압력에 의한 힘이 평형에 이루어지게 되어서 부풀게 된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길이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에탄올 용액 100ml와 200ml가 있을 때 풍선이 늘어난 양은 1대6이었고 측정한 결과로서, 그래서 확산 속도는 이제 늘어난 양과 속도는 비례하기 때문에 1대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에 의해서 분자량의 차이는 약 1대2.5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같은 물질인 에탄올을 사용하였는데도 분자량 차이가 1대2.5로 차이가 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에탄올에서 용액의 양이 많았던 것과 적었던 것을 이제 측정하여 비교했을 때 풍선이 부푼 것과 부풀지 않는 정도의 차이가 크고, 이에 따라서 같은 물질에도 다른 실험값이 나오는 것을 모아서 제대로 고친 실험이라 보기 힘들어 정량적인 측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새로운 저희만의 실험을 고안하였습니다. 이렇듯 그레이엄 법칙을 활용한 분자량 측정에서 오차가 크게 발생함으로써 제대로 고친 실험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또 다른 실험의 개선으로서 끓는 점 오름을 이용하여 분자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끓는 점 오름은 용매에 비휘발성 용질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용매의 끓는 점 오름은 용매의 끓는 점 상수라는 고유의 상수값에 용질의 몰랄 농도를 곱하고 용질의 반토프 계수를 곱하는 것인데, 우리 실험의 경우 포도당이므로 1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용액에서 용질이 용매의 끓음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먼저 포도당 30%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240g의 포도당과 560g의 물을 핫플레이트를 사용해 물을 데워서 포도당 용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후 디지털 온도계를 사용하여 핫플레이트의 위 포도당 30% 용액을 올려놓은 후 그 용액을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측정하여 용액의 처음에 끓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정밀한 비교를 위해서 일반적인 물에서의 끓는 점도 핫플레이트를 통해 측정하여서 그 값을 통해서 끓는 점 오름이 얼마나 되었는지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 포도당의 용액의 농도는 30%이고 물의 끓는 점 오름 상수는 문헌값에 따르며 0.512로 밝혀졌으며, 우리가 측정한 포도당 용액 끓는 점은 100.5도였으나 용기에서의 끓는 점은 99.28도였기 때문에 끓는 점 오름은 1.22도가 됩니다. 이는 몰랄 농도 곱하기 0.512이기 때문에 몰랄 농도는 2.38이 됩니다. 이렇게 구한 몰랄 농도에서 몰랄 농도식을 구하면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가 되므로, 여기에 용질의 몰수, 즉 용질의 분자량분의 용질의 질량과 용매의 질량을 대입하면 7분의 3000 곱하기 7 곱하기 분자량분의 3000은 2.38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식으로 분자량을 구하면 분자량은 7 곱하기 2.38분의 3000이기 때문에 약 180이 되며, 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포도당의 분자량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끓는 점 오름을 활용한 실험 결과를 보면 이렇게 해서 몰랄 농도를 구한 후 그 몰랄 농도를 구하는 식으로 용질의 분자량을 구하는 것은 기존에 알려진 용질의 분자량 값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자량 측정이 정확하고 쉽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끓는 점 오름으로 분자량을 측정하는 것이 실험 개선에 좋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처음에 우리가 시도하고자 했던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은 간단한 실험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풍선에서의 측정 한계로 인해서 길이 변화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서 길이의 변화에 비례하는 속도비에 대한 오차가 발생하였고, 이렇게 속도비에 의존하여 분자량을 길이 측정하는 그레이엄 법칙의 특성상 거기서도 오차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 같은 경우 끓는 점 오름을 활용하면 간편하고 정확하게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 또한 이렇게 끓는 점 오름을 사용하지 말고 어는 점 내림을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도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 분자량 측정을 위하여 실험을 개선해본 화학 4조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고 감동적이고. 야 근데 이거 몇 분 동안 할 거야? 결과 나올 때까지. 하고 있어. 먼저자. 10분 되면 말해줘. 의미가 없네. 됐어. 어씨. 이거 길이
1.7. 한 사람이 제일 죽어야 돼. 1.6 이거 1.8. 어. 이제 좀 천천히 보여서 이제. 오, 슬슬 녹고 있다. 됐다. 나이스. 오 완벽해. 서준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 서준. 퍼펙트. 넣어볼까요? 퍼펙트. 잘했어요.